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주 길게 30분 동안 정말 역대급으로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세종 이후에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사회책은 몇 쪽이냐면요. 66쪽이고요. 그 다음에 공책 준비하면 되겠어요. 정리부터 간단하게 하시죠. 유교가 뭘까요? 유교라는 게 뭔지 정리를 먼저 하고 공부를 해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유교는 뭐냐면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도덕 사상이에요. 이 도덕 사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많은 제자들이 이 유교를 하나의 학문이자 종교처럼 만들어 놨고, 그래서 불교를 믿었던 고려와 달리 그 조선은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전체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사회의 기초는 무엇이었는지부터 정리를 하지요. 왕 하나 그려줄게요. 여러분들 왕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얼굴 그리고 왕 모자도 씌워주고요. 항상 그리다 보면 귀를 안 그리더라고. 귀도 그릴게요. 이렇게 인상 좋은 왕. 아이고, 입이 비뚤어졌네. 자, 인상 좋은 왕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 사람이 왕이죠? 여러분들이 그린 왕. 자, 왕인데, 왕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냐면,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백성들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내 사랑 백성이죠. 항상. 백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내 사랑 백성들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항상 사랑해야 된다는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에 따라서 왕은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트도 이렇게 그려주면 좋죠? 눈에 띄게. 내 사람 백성. 짜잔. 자, 그렇다면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왕이 정치를 하면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백성도 하나 그려주죠. 백성 얼굴을 크게 그렸지만, 이렇게. 아이고. 왜 백성? 잘 그렸나요? 얼굴이 너무 크죠? 자, 이 사람들은 백성입니다. 자,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나라에 충성하는 거야. 나라에 충성하는 게 백성들의 가장 큰 의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생활로 또 무엇이 요구되었느냐? 다양한 것들이 요구됐는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부모, 또 어른, 공경하는 거랑, 그리고
남녀노소 예절 있죠? 요 예절을 중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회생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책임들을 규칙화해서 만든 걸 뭐라고 해요? 법이라고 하죠. 조선에서도 우리나라 헌법처럼 기본적인 법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무엇이냐고 하면 경국대전이라고 해요. 조선의 기본 법전이에요. 조선의 기본 법전.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세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의 손자인 성종 때에 걸쳐서 완성이 됐고, 이때에 조선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사회상 살펴봤으니까 이제 신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분제도. 자, 조선의 신분제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였냐? 양천제였어요. 양천제. 양천제. 자, 양천제는 뭐냐?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걸 양천제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조건은 양인은 모두 평등해. 그리고 천인 하나 있어. 이런 거였는데 사실상 그렇게는 돌아가지 않았고, 이 양인도 여러 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거를 반상제라고 하는데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뉘게 돼요. 자, 요거 보시면 사회책 67쪽으로 넘기고 같이 보자고요. 우선은 양반부터 하나 그려주죠. 양반 관리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 그리고 관모도 그냥 이런 식으로 씌워주면 되겠어요. 관모 씌워주고, 그 다음에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수염 그려주면 대충 관리 같죠? 그리고 옷 입혀주고. 자, 양인 중에서도 가장 지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양반이라고 합니다. 양반. 아니, 이 양반아 할 때 그 양반 맞아요. 당시 조선사회의 지배 계층이죠. 이 양반들은 관리로 나아갑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로 나아가서 뭘 해요? 정치 영역을 담당하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학자로 남아요. 공부하는 학자로 남아서 공부를 하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토의 토론을 하면서 나라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세종 때의 황희정승.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정도전도 관리고요. 학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퇴계 이황이죠. 1,000원짜리에 있는 이퇴계 같은 분이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이죠. 자, 양반들이 고위 관료였다면 실질적인 업무들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간 관료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중인이라고 합니다. 자, 갓 하나 그려주고 중인들도 한번 그려주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갓, 뭐 이런 갓들 하나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그려주고 귀 그려주고, 아이고 얘도 귀 안 그렸었네. 귀 그려야지.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그냥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인이라고 합니다. 중인들은 어떤 역할을 조선사회에서 했냐면 중간 관리 역할이에요. 중간 관리. 고위층 관리는 아니고 중간 관리의 역할을 합니다. 역관, 통역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의관, 의술, 그리고 화관,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했어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백성들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리고 양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상민입니다. 요것도 하나 그려주죠. 아까 백성들 있죠?
백성들이 그린 것처럼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썹도 그려주고. 자, 상민들. 요게 상민들의 모습인데. 자, 상민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대부분 농사를 지어요. 당시는 농경사회고, 이 쌀이, 돈의 역할을 또 하기도 했기 때문에, 재산의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그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농사가 잘 돼야지, 또 농민들이 많아야지,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자, 이 상민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세금을 납부해요.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면서 세금을 납부해서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군대나 그리고 나라의 역이나 나라 일이거든요. 공사 같은 거. 그런 거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지. 양반하고 중인들에 비해서 돈이 없었으니까 먹고 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상인들보다 더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천민입니다. 천민. 천민도 하나 그려주죠. 얼굴을 너무 작게 그렸네. 얼굴을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천민들도 하나 그려줍시다. 상민 그리듯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계급에 있으니까 조금 우울하게 그려주자고요. 이렇게. 당시 그 천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울하게 좀 살았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가장 밑에 있었고,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은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살기는 어려웠던 사람들이죠. 불쌍하죠? 천민들. 자, 이 천민들은 어떤 사람들을 천민들이라고 하냐? 노비들, 노예들, 있죠? 대갓집에서 얘 돌쇠야! 그 돌쇠, 노비예요. 그 다음에 백정들. 이 백정들은 뭐냐면, 소고기 잡고, 돼지고기 잡고, 짐승 잡는 사람들 백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생들.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양반들 옆에서 술 따라주는 여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기생들도 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의 신분들은 나뉘어질 수가 있겠고요.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양반들, 그 다음에 중인들, 상민들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양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양인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으나 상민들도 그렇고 중인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양반이 될 수가 없었고, 가장 고위층 사람들만 양반 역할을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 전기의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하죠. 조선 전기 남녀. 자,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죠. 동그라미 2개 그려줄게요. 이렇게 2개. 하나, 둘. 자, 여기가 남자, 여기가 여자거든요. 물론 조선시대에 거의 뭐 주류는, 지배층은 남자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어느 정도 집안에서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유교하면은 남녀 차별 딱 떠올리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나중에 이제 사회 분위기가 점점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였죠. 처음에는 재산도 고르게 받았어요. 남녀를 별로 차별하지 않아가지고 재산을 고르게 받았고요. 분배했고요. 그리고 제사도 남자만 지낸 거 아니었어요. 제사도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지냈어요. 마지막으로 시집살이라고 하죠? 왜 유교하면 딱 시집살이가 떠오르잖아. 여자들은 결혼하면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 전기에는 여성은 이 결혼 후에도
친정 있죠? 친정에 한동안 살았어요. 한동안 친정에서 살았답니다. 그 정도로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부여받았다는 거. 이게 조선 전기 남녀 관계의 특징이에요. 자, 여자들은 대부분 무엇을 했냐?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민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밭을 매거나 남편을 돕기도 했고요. 양반 여성의 경우에는 밭을 사고 팔거나 돈이 있으니까 이런 그런 경제 활동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성이 있는데 이 조선 전기와 중기 시절에 가장 유명한 여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심사임당이에요. 신사임당 하나 그려주죠. 가치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 따은 거. 요거 하나 이렇게 그려줍시다. 자, 사임당. 신, 사, 임, 당. 자, 심사임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죠?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인데 여자 중에서 가장 유명하죠. 조선을 대표하는 여성 화가고요. 그리고 율곡이의 어머니죠. 율곡이는 5천원짜리, 신사임당은 만원짜리 있죠. 자, 율곡이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가장 훌륭했던 정치가이자 사상가이자 또 학자였습니다. 자, 이런 신사임당이 조선을 대표하는 여성 화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죠. 사회책 68쪽을 보면 신사임당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신사임당은 유교경전을 공부하고 글과 시를 잘 썼고 그림도 어렸을 때부터 잘 그렸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사임당이 주로 그린 그림들인데 무엇을 소재로 그렸어요? 과일이나 곤충, 뭐 식물,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소재로 그렸고 여러분들은 어머니, 그러니까 율곡이를 잘 키워낸 어머니 신사임당과 예술가 신사임당 중에 어떤 모습이 더 인상적인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사실 예술가 신사임당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과 또 예술적인 재능을 마음껏 뽐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술가 신사임당을 더 좋아하고요. 신사임당 그림의 특징은 뭐 섬세하죠. 섬세하고 세밀한 묘사가 돋보인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 모습이었어요. 조선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였던 나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유교 질서가 잘 남아있고 경국대전이 조선의 기본 법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인과 천인으로 신분이 나뉘었는데 그 중에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돼서 주어진 신분에 맞게 생활을 했다는 거. 그리고 조선 전기의 아들과 딸은 집안에서 거의 동등한 역할을 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리고 또 공부하고 이해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시간 될 때 66쪽부터 68쪽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해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